안녕하세요. 2026년 시험 대비 우리 공공조달관리사 올인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기 1과목인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를 맡은 최은환 교수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사 국가 자격 시험을 시험으로 합격을 했고요. 현재 현업에서 올림행정사 합동사무소 대표로서 지금 실무는 5년 차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조달에 관련된 조달 행정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도시행정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행정 관련해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졸업을 해서 행정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그리고 실무와 연계해서 업무를 그리고 시험 대비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공조달관리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공공조달관리사가 뭔지 정리를 하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공조달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2026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시험입니다. 2026년에 최초의 1회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공조달관리사는 어디서 시행을 하는 시험이냐라고 하면은 조달청에서 최초로 진행을 하는 국가기술 자격사입니다. 자, 조달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25년 기준으로 약 225조 원 정도의 엄청난 시장 규모, 경제 규모의 시장인데 그렇게 시장이 엄청 경제적으로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자격증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2026년이 되어서 국가기술자격사라고 하는 우리 공공조달관리사가 1회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면 1회니까 의미가 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공공조달관리사를 하면 뭐가 좋냐 아니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자, 공공조달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조달 전문 자격이면서 동시에 조달 실무자, 즉 우리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조달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조달 실무자의 역량을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증을 하는 자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조달 실무가 뭐냐?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내부에서 공공 조달 업무를 담당 그리고 지원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 자격증이 출범이 되었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향후 공공조달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조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나의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공조달관리사는 그 기업 내부의 실무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행정사와는 어떻게 다른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의뢰인을 대리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 전문가는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공조달관리사는 이 조달 실무에 대해서 내부 실무 전문가로서 인증을 받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의 특성을 이해를 하면 실무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시험이구나 라는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 이 시험은 단순히 이론 시험이 아니구나. 법, 제도, 절차, 그리고 시스템까지 결합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조달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 구매부서 직원, 조달기업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또는 내가 조달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공공조달관리사를 언제? 지금 1회 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1회 때 해야 되냐? 당연히 1회 때는 우리가 시험 정보가 당연히 없고 막막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1회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공조달관리사는 사실 명확하게 표준교재는 나와 있습니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 표준교재를 개발했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4과목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표준교재는 4과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기 3과목, 실기 1과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당장 시험을 앞두고 필기를 먼저 공부를 할 거니까 이 표준교재 관련해서 필기 3과목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물론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스스로. 다만 이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혹시 들어가 보신 분, 펼쳐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교재당 페이지 수가 약 4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 말은 이 1차 필기 3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약 1200페이지 이상을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한 12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 이론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이론으로만 너무너무 정교하게 잘 쓰여져 있는 교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공부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현업이 있거나 내가 학업이 있거나 육아 병행 등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험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실상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우리 합격의 법학원에서 올인원 강의를 개강을 한 것이고요. 이 1차의 3과목의 이 교재를 저희가 집필진 저자들이 다 새로 재구성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법을 반영하고 출제 기준을 모아서 올인원 조달관리사 필기 교재가 이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될 예정이고요. 자, 이 교재 자체는 전체 교재 3가지를 합쳐도 약 3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300페이지. 자, 그러면 한 과목당 약 10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고 평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그래도 좀 많은데요? 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우리는 이론과 예상 문제까지 한 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저 또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한 교재에 이론과 문제까지 합쳐서 우리가 수험을 공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 교재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 교재 하나로 이론과 문제를 다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교재도 알겠고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조달관리사라고 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눠집니다. 필기가 3과목이고요. 실기가 1과목이에요. 자, 원서 접수 기간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원서 접수는 어디서 하냐라고 하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해서 사이트는 이제 큐넷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당 시험,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원서 접수를 기간에 맞춰서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일은 1차는 우리 10월 3일 토요일,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10월 12일에 나고요. 실기 1과목은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죠. 한 달 정도의 텀이 있고요. 11월 14일 토요일에 보고 12월 18일에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럼 실기, 필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살펴보면 일단 필기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객관식 필기 CBT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필기는 좀 익숙하실 수 있어요. 객관식 필기는 내가 뭐 OMR 시험도 봐봤고 객관식으로 문제도 풀어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은 CBT 시험입니다. CBT 시험이 뭐냐면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컴퓨터로. 저도 가장 마지막 최근에 CBT 시험 언제 봤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필기 시험 볼 때 CBT를 한번 경험해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보통 객관식 전문 자격사 시험은 대부분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은 CBT 사지선다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과목 합쳐서 80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시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지고요. 실기는 필답형으로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논술형이 나올지 단답형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관식으로 준비를 해서 약 2시간 30분의 시험 시간 동안 시험을 응시를 해주시면 되죠. 이 실기에 관련해서는 우리 실기 교수님께 더 자세하게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필기는 객관식 컴퓨터로 보는 거고 실기는 우리가 직접 가서 손으로 답안지를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필기 3과목 중에서 1과목인 공공조달법 제도의 이해라는 이 1과목을 먼저 진행을 하실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조달관리사라는 시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그 수행 업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법, 제도, 절차를 이해하는 좀 개괄을 하는 과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필기가 총 80문제인데 그 중에 3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에 제가 이렇게 1장, 2장, 3장 해서 총 크게 6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 장마다 세부 절이 나눠져 있는데 세부 절을 합치면은 약 22절 정도가 됩니다. 즉 22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3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챕터당 무조건 한 문제씩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험 나온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출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 교재도 당연히 참고를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교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출제 기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에 맞춰서 교재를 작성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것만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60점이 넘어야 과락 없이 60점이 넘어야 되는 시험이지만 그러니까 40점 없이 60점이 넘어야지 합격을 하는 시험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1차 필기를 80문제를 한 번에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60점을 넘어야지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수의계약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해서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CBT 시험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읽고 보기를 읽고 답을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 기준에 세세 항목에 다 맞게끔 우리는 공부를 할 거고요. 관련된 내용은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문제풀이도 동시에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 커리큘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과목이 뭐예요? 올인원이죠. 올인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론 문제풀이 합쳐서 그냥 이 강의 하나로 준비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풀이 합쳐서 올인원으로 한 번에 준비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파이널 특강은 이제 별도로 1회로 마지막 마무리 정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전체 마무리를 별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 응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기는 이제 1차 필기 끝날 즈음에 똑같이 올인원 과정으로 수업을 들어주시고 2차 실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의고사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손으로 쓰고 우리가 첨삭을 받아봐야 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을 꼭 해주시고 파이널 특강 진행을 하신 다음에 실기 시험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만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올인원 강의 하나 들어주시고 교재도 올인원 교재 한 개만 봐주시고 파이널 특강은 필요하면 별도로 최종 마무리 정리다라고 하고 쭉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합격 전략을 한번 짜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교재 1200페이지 분량을 출제 기준에 맞춰서 강의 그리고 교재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올인원 강의 하나만 들으시면은 수험 준비가 끝나는 것이고요. 강의와 교재의 구성은 출제가 될 만한 핵심 이론 그리고 관련된
각 절, 챕터마다 예상 실전 문제가 5문제씩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5문제 그리고 이론에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출제 기준을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러면은 표준 교재, 우리가 전공 서적, 교과서처럼 표준 교재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사실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 중심으로 정확하게 시험 중심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시험 중심이라고 하면은 법령 중심으로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2026년 함께 하게 되었는데 1회 시험이다 보니까 꼭 합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자, 교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우리는 지금 필기 1 과목인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라는 과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필기 1 과목에서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0문제. 자, 우리가 80문제를 시험을 볼 거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한 60문제 정도는 맞춰서 합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과목에서 점수를 최대한 가져가시는 게 합격에 유리하시겠죠. 교재 구성은 1장부터 6장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 그 중에서 1장에 이제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교재 페이지 수로는 이제 1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10페이지. 자, 공공조달의 개요를 같이 살펴볼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조달이 뭔지 정의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공공조달 관리사라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주변에서 물어볼 거예요. 공공조달이 뭐예요? 공공조달이 뭔데 조달 관리사라는 일을 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조달의 정의 그리고 목적을 꼭 기억하시는 것으로 수업 준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공조달의 개요 및 정의를 보면은 이 공공조달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단어적으로 한번 분리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어적으로 분리를 했을 때 일단 공공도 있고 조달도 있어요. 조달이면 조달이고 공공이면 공공이지 공공조달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요. 공공기관, 공공. 공공은 말 그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분이 공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조달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합니다. 언제 익숙하냐?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군사 물품 조달, 군사 조달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필요 자원을 그 적시에 바로 공급을 했을 때 조달이라는 표현을 아마 그때 쓰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 그리고 획득, 공급하는 활동을 우리가 조달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단어를 합쳤을 때 공공조달은 그러면 뭐냐? 공공조달. 조달은 조달인데 조달, 구매, 획득, 공급하는 이런 구매하는 일련의 활동이긴 활동인데 어디에 필요한 공공 부분이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활동을 우리가 공공조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조달이라는 말 그대로 공공에서 필요한 조달 대상인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활동이 공공조달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공공조달의 핵심 원칙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공공조달의 핵심 원칙.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공공조달의 핵심 원칙은 사실 객관식 시험을 한 번쯤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이렇게 오지선다형이면
우리는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한두 개 바꿔서 내기 출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조달의 핵심 원칙 또는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시험에 출제되기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계속 나오는 용어인데 공공조달의 핵심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비용 대비 가치입니다. 우리가 value for money라고 해서 VFM이라고 약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조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입찰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면은 최저가 입찰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용이 정말 최저가, 비용 절감을 좀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면은 점점 조달은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조달의 핵심 원칙은 비용 대비 가치 중심의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공공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윤리성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경쟁, 투명성, 책임성 다 관련해서 공공조달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 법적으로 윤리, 경쟁, 투명성, 책임성이 기본적으로 따르게 되는 원칙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비교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공공조달과 민간조달의 차이입니다. 공공조달, 민간조달. 자, 말 그대로 공공 부분에서 조달하는 것과 민간에서 구매하는 것, 즉 퍼블릭에서 조달하는 것과 민간이라고 하는 이제 프라이빗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공조달은 사실상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고 했죠. 물론 정의에 따르면 공공 부분이 필요한 물품, 용역, 서비스를 구매하는 활동이긴 하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으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공조달과 민간 구매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적 수단으로서 정책 의제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공공조달의 내용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민간 시장도 당연히 민간 구매도 계약을 기반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을 기반으로 구매를 하고 요즘에는 ESG 등 당연히 추가적 가치를 고려하겠지만 공공조달과 목적과 취지 자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으로서 정책 의제까지 고려하는 것이 공공조달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조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본다라고 하면은 좁은 의미의 협의, 전통적 의미의 조달과 광의, 넓은 의미, 현대적 의미의 조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조달을 한번 살펴보면은 공공기관이 재원인 세금을 기반으로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것이 협의, 좁은 의미의 조달이겠죠.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돈, 세금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달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현대가 되면서 좀 더 넓은 의미로 뭐가 추가가 됐냐? 중요한 정부 정책 제도 성과까지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효과성까지 지원을 하는 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달의 정의로 넓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달 자체가 단순히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조달의 넓은 의미의 정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연계된 내용인데
자, 전략적 공공조달이 아까 무슨 뜻이었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우리가 공공조달이 정의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전략적 공공조달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볼 수가 있어요. 3가지 정도. 자, 녹색 조달, 혁신 조달, 사회적 책임 조달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약어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GPP는 녹색이니까 당연히 그린이겠죠. 그래서 그린이고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녹색 조달, 공공 조달의 영어 prosecure를 쓰면 되겠죠. prosecure. 네, 그래서 녹색 조달 GPP라고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혁신 조달은 그럼 I가 뭐겠어요? I 혁신이니까 우리가 innovative겠죠. innovative. 사회적 책임 조달은 SR이 이제 social responsible이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 조달 이렇게 나눠지는데, 녹색 조달은 아마 조달 실제로 업무하시는 분들은 이 녹색 조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녹색 인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 인증이 있으면 녹색 인증을 우선 구매를 하면서 이 전략적 공공 조달을 연계를 하는 것이고요. 혁신 조달은 뭐 당연히 혁신 제품, 혁신 시제품을 통해서 국가가 최초로 구매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공공 조달을 이용을 하는 거겠죠. 사회적 책임 조달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공공 조달을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시고, 자, 넘어가서 우리 공공조달의 중요성 볼게요. 자, 공공조달의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파트는 정의 및 목적이 중요하고, 공공조달의 중요성은 시험에 나오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훑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공조달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 재정적으로 아까 2025년 기준에 225조 원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출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공공조달은 공공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민 삶의 질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뭐냐면 워낙 이 시장이 크다 보니까 재정적인 이해관계도 굉장히 높고 가치사들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달 관련해서. 왜냐하면 국가가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절차마다 법, 그리고 규정, 윤리, 투명, 책임성 모두 다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되시고,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마지막 공공조달은 단순히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서비스 제공까지도 함께하면서 뭐를 고려해야 된다? 정책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 조달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앞에서 정의 그리고 목적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중복돼서 굳이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경제적 규모와 영향력도 그냥 우리가 상식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국민 총 생산량 GDP 대비로 공공조달이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약 2023년 기준으로는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총 지출 대비로는 아까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약 30% 정도, 국가의 지출 중에 약 30%나 조달로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한국 기준으로도 지금 2025년 기준 225조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달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비용이 워낙 지출이 많이 되니까 비용 대비 가치, 아까 말씀드린 비용 대비 가치가 창출이 돼야 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이 친환경 재료를 활용하는 등 환경적인 고려도 해야 되는 것이고,
공공 부분에서 구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법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윤리적으로 공정한 조달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여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시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공공조달의 목적입니다. 공공조달의 목적. 자, 공공조달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공조달의 목적에 3가지 차원의 목표를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렸을 때 1차적인 정의가 뭐였어요? 구매를 하는 거죠. 구매를 한다는 것은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를 공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차원에서 물품 용역 공사를 공급하는 것이 조달의 목표입니다. 구매를 해서 공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아무래도 공공 부분에서 공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절차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법령, 규정,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그냥 사서도 안 되고 절차적인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경쟁, 투명, 공정, 청렴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것이 목표이겠죠. 자, 그리고 3번째로는 공공조달의 넓은 의미의 공공조달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뭐가 고려돼야 돼요? 정책적 차원의 의제가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 그리고 제도 실행을 지원하고 주도하는 정책 차원의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공급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공급, 즉 물품 용역 공사를 공급하는 것이지만 공공 부분에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준수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공공에서 물품 용역 공사만을 단순히 공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고려돼야 된다? 정책 차원의 정책적인 의제가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목표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 목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게요. 목표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본원적 역할, 즉 근원적인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비용 대비 가치, 앞에서 나왔던 특징과 연계돼 있습니다. 목표. 우리가 최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즉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비용 대비 가치. 그래서 이 가치는 사실 어떤 의미냐?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참여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해야 되겠고, 투명해야 되겠죠. 절차가 굉장히 투명해야 되겠고, 모든 의사결정, 실행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성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적합한 조달 대상물을 필요 시기에 합리적으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성, 우리가 입찰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 입찰 참가를 보장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면서 이 경쟁성도 목표를 활용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목표를 생각을 해보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해서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혁신적인 계속 대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혁신을 또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적 책임성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적 목표, 정책적 목표는 굳이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앞에서 공부했던 정의, 핵심 원칙과 연계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봐주셔야 되는 공공조달의 목표는 공공조달 성숙도 7단계입니다. 사실상 이런 7단계를 보면은 좀 수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시험에 내기가 사실 좋아요. 좋아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뭐가 틀린 게 있으면 맞출 수 있게끔 내용을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단계부터 7단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3단계 차원의 목표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1단계는
공공조달이 성숙하기 극초기에 가장 기본적인 목표 차원이 뭐였어요?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공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조달이 점점 성숙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 절차적, 과정적으로 인해서 법령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비용 대비 가치, 사회적 가치도 추구를 하게 되고 정부 정책을 지원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7단계는 정책의 본질적인 성과를 구현하는 전달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7단계지만 이렇게 3단계씩 나눠서 보면은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인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차원에서는 과정적으로 법, 절차,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책을 고려하면서 정책적 차원으로 성숙해지면서 비용 대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책 지원도 하고 결론적으로 본질적인 정책의 본질적인 성과까지 구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조달의 범위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공조달의 범위 당연히 우리 시험 출제 기준이고요. 시험 출제 기준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 다시 살펴보면은 조달의 정의, 그리고 목적, 범위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마지막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공공조달 첫 번째, 조달 대상물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3대 대상물이에요. 물품, 용역이라고 하는 서비스, 공사 이렇게 있고요. 자, 요즘에는 복합 상품이 되기 때문에 물품 딱 띄어져 있고 용역 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물품 플러스 용역, 용역 플러스 공사 이런 식으로 결합되고 복합이 되는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달 대상물에서 우리 공공조달의 특징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물품만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도 함께 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대표적인 예시가 이 코로나 우리 19를 대응을 했을 때 마스크라든지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물품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제공을 하는 것 자체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조달 대상물이 물품, 용역, 공사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제공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두 번째 수요자는 이 조달의 수요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인 공공 부분이겠죠. 근데 점점 이 법령에 따라서 위임받은 공공재정을 활용하는 민간기관까지도 수요자로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럼 이 조달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민간이 대표적인데, 민간 개인, 기업, 단체가 대표적인데 점점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도 포함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전력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공급을 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공기업도 공급자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차원을 보면은 조달 재원이요. 그럼 무슨 돈으로 사냐? 당연히 세금 기반이겠죠. 조세,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는 기금 그리고 특별하게 민간합동사업, 민간투자자금까지도 확대해서 조달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조달 시장은 어떻게 볼 수 있냐? 두 가지 시장이죠. 국내 시장이 있고요. 국제 시장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점차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해외 조달 시장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여섯 번째 차원은 이제 정책적 차원인데 점점 이 중소기업 그리고 혁신, 녹색, 사회적 책임 등 정부의 전 부분의 정책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공공조달은 계속 정책적 의제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부의 전 부분 정책을 확대해서 정부가 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공공조달에 들어갈 수 있다. 정책적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업무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요하죠. 자, 조달이라고 하는 업무 범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업무 범위겠죠. 첫 번째, 조달 계획, 수립, 그리고 조달 실행, 계약 관리, 계약 완료, 공급자 평가, 그리고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제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고, 계약 관리하고, 완료하고, 공급자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는 이 6개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공공조달의 범위는 7개의 차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7개, 7차원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중에서 사실 외울 건 없어요. 아마 다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 외워야 되는 것은 그 중에서 업무 수행의 6단계 프로세스는 사실 외우지 않으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달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겠죠. 업무 수행의 프로세스. 자, 두 번째는 조달을 실행을 합니다. 이 실행한다는 것은 입찰을 하고 낙찰 받고 계약을 체결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계약을 관리합니다. 이행, 납품 검사, 대금 지급이라고 하는 계약 관리를 하고 계약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 평가, 마지막은 이제 피드백. 자, 피드백으로 수정을 할게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 6단계의 프로세스는 시험 문제 특성상 중간에 순서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풀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수행의 6단계 프로세스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파트를 쫙 끝내봤는데 맛보기로 어떤 식으로 실전 문제가 나올지 한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문제는 각 절마다 제가 5문제씩 예상 기출문제죠. 작성을 해보았는데 수업을 듣고 복습할 시간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공부를 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 수업을 바로 듣지 말고 잠시 멈췄다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보는 식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한번 풀어볼게요. 공공조달의 전통적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공공조달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또는 공공조달의 전통적 협의, 좁은 의미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공공조달의 광의 또는 현대적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그 중에서 전통적 정의로 문제를 내봤는데 자, 전통적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정부가 공공서비스 성과를 주도하기 위해 민간의 ESG 경영을 평가, 통제하는 활동. 자, 이런 건 우리가 일단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2번을 바로 볼게요. CBT 시험이니까 바로바로 문제를 눈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컴퓨터에다 필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자, 2번으로 볼게요.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물품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일련의 활동. 자, 바로 정답이 나왔죠. 이게 전통적 협의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죠. 2번. 자, 3번 볼게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활동. 이런 내용 본 적이 없죠. 조달 기업이 정부의 요구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활동. 자, 우리가 시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읽어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다른 보기를 봤을 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문제를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정확한 정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공공기관이 세금을 재원으로 조달 대상인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활동이 공공조달의 정의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관련해서 잠깐 쉬었다가 2강에서 나머지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